네, 박정우의 스팟 이어서 가보죠. 신인규 변호사,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수로. 반갑습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 또 이렇게 뵙게 됐고 또 오늘 박소희 기자가 뉴페이스로 함께하게 됐는데 박소희 기자는 지금 이제 오후에 오마이TV 이병헌의 상황실에서 또 여론의 흐름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주고 있어요. 자, 시청자분들 핫스팟에서는 또 처음 뵈니까 인사 말씀 잠깐 들을까요? 예. 카메라 여기 있습니다. 예. 네. 예,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박소희입니다. 그 오후 4시에 매일 이병헌의 상황실에서 여론조사 판세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핫스팟에서 불러주셔서 영광되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분위기가 다르네요, 많이. 분위기가 여기 좀 달라요. 네. 저희는 항상 오징어 땅콩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오징어 땅콩님 오늘 유명하신. 오실지 안 오실지 제가 또 거의 뭐 망부석 되시는 거 아닌가. 기다림에 지쳐서. 기다리면 제가 따로 하나 사와야겠어요. 오징어 땅콩 따로 사서 옆에 딱 두고 언제 오시나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정말 고마운 분들이 많으시고 고마운 분들이 많으시죠. 진짜 특히나 우리 또 오마이 TV 네. 계속 응원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보로 제가 이제 그 복라인 졸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종라인의 시대인데 보수의 종말. 근데 이제 제가 너무 지금 부진해가지고 조금 더 많이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더 많이 오셔야 된다.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리아나님께서 이제 미국에서 보고 계신데 신인규 변호사님의 시대 정치는 꾸준히 읽고 있습니다.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는 덕분에 한국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100달러를 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와. 엄청나신. 아리아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리아나님 오징어 닭고보다 아리아나님 갈아타시는 건가요, 설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미국에 계신 우리 아리아나님의 슈퍼챗에 활짝 웃게 되는데 미국 갔다 온 장동혁 대표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면서 지방선거 얘기 좀 하면서 가보죠. 박 기자, 국민의힘에 지금 이른바 탈동혁 바람이 부는 것 같은데 장동혁 오지 마라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 사실 오늘 요즘에서만 부는 바람은 아닌 것 같고 계속 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좀 결정타로 하나 또 살펴볼 결정타. 만한 게 그 쿠키뉴스 의뢰로 지금 한길리서치에서 여야 정당 대표들에 대해서 수행 평가를 했거든요. 그 4월 18일부터 20일 동안 전국의 그 성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근데 정청래 대표도 정청래 대표지만 저희가 관심 있는 장동혁 대표 잘못함이 64.1%를 기록을 했습니다. 잘함은 27.9%밖에 안 나왔고 특히나 그 아주 잘하고 있냐, 아주 잘못하고 있냐, 다소 잘하고 있냐, 다소 잘못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사점 척도로 물어봤을 때 아주 잘못하고 있다가 48.8%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50%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방미에 대한 의견도 물어봤는데 방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부적절했다가 63.3% 그리고 이것도 사점 척도로 봤을 때 아주 적절하지 않았다. 가 50.3%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론도 싸늘하고 지금 경기도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는 6명인데 어제 국회에서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선거 대책이 따로 꾸리겠다 이렇게 아예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송석준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장동혁 지도부가 경기도 선거에 필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실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입니다. 근데 경기도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서울과 대구 경북 등에서도 별도의 선대위를 꾸려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별 선대위를 구성해서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뭐 이런 분위기가 됐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근데 지금 장동혁 대표가 현재 당 대표죠. 그렇죠. 선출된 당 대표, 뭐 자유의지의 총체 뭐 이렇게 아직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렇죠. 1년도 안 된 당 대표인데 당 구성원들이 지금 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처럼 뭐 국민의힘을 떠난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이제 이런 게 아니라 현재 당내 구성원들이 장동혁 대표 체제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뉴스 제목을 좀 다들 이렇게 예쁘게 뽑으셨던데 뭐 서울, 경기, 뭐 대구 각자 선대위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시 써드리면 그냥 콩가루 선대위죠. 콩가루 선대위. 다 정말 파편적으로 지역 너무 예쁘게 제목을 쓰신 것 같아요. 언론은 또 저널리즘의 원칙을 추구하다 보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이게 국민의힘의 현 주소고 지금 장동혁 대표 저도 세부 지표를
투표를 보니까 네. 서울에서도 27대 63, 부정이 뭐 3배 가까이 높고 서울에서 더 충격적인 건 대구 경북에서도 서울급입니다. 네. 25대 62예요. 거기다 부울 경도 29대 66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수도권과 대구와 거의 경남 PK가 하나로 지금 여론이 수렴되고 있는 그쵸. 기현상. 이거 이제 윤석열 시대로 얘기하자면 역통합이거든요. 국민적 역통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좋은 통합, 순통합을 하고 계시고 여기 이제 역통합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국민의힘의 종말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오세훈 시장도 보니까 후보 선출된 다음에 연두색 넥타이를 또 하고 왔더라고요. 저 국민의당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그 녹색당 그 녹색 계열 네, 그때 찐 녹색이었는데. 넥타이를 하긴 좀 그러니까 네. 연녹색을 한 거 아닐까요? 당 색깔이 붉은색하고 하얀색인데 연두색 넥타이를 네. 메고 와서 이게 네. 저는 당 차린 줄 알았어요. 아, 새로운 색깔로. 심리적인 분당 예. 상황 아니에요? 그쵸. 이런 생각도 들고. 예. 아예 별개로 봐달라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건 박형준 시장도 그렇고 대구에서도 그렇고 장동영 대표 이제 오지 마라 이런 분위기. 장동영 대표 입장에서는 글쎄요. 네. 색깔이. 다른 당 느낌이에요 진짜. 근데 뒤에 배경이 빨갛잖아요. 저 빨강과 녹색이 약간 보색 대비처럼 돼서 아, 이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러네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제 오지 마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분위기가 역통합처럼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아직 경기도지사 후보는 어떻게 됐느냐 안 정해졌잖아요. 이거 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참 경기도민으로서 안타깝게 경기도. 보고 있는데요. 이시고 또 네, 그 갑작스럽게 3파전 구도가 만들어졌더라고요. 이제 사파전 아니었어요? 예, 원래 4파전이었는데 이제 네.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가 갑자기 추격을 하면서 그 조광한 최고위원이 내 선거 36년 경험으로 봤을 때 이성배라면 추미애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 나는 이성배를 돕겠다. 이러면서 그 후보직에서 사퇴를 하고 이성배 전 아나운서의 선대본부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또 다른 3파전의 주인공이 되신 네. 양양자 최고위원이 당의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최고위원이 의도적으로 그 개입해서 공정성을 해쳤다. 이거는 명백한 경선 개입이고 심지어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물러나야 된다, 잘라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한 상황입니다. 양양자 네. 의원의 입장인가요? 예, 양양자 최고위원이 이제 조광한 최고위원을 잘라야 된다. 지명직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사실 그 가뜩이나 민주당 지지세가 경기도에서 강한데 이 내부 전열 정비가 전혀 안 되는 국민의힘이 과연 제대로 된 후보를 낼 수 있을지가 좀 다들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경기지사 후보 아직까지 뭐 결정 못하고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의힘. 저는 그 정당 사상 최초로, 그러니까 원내 정당, 네. 그 원내 교섭단체가 있는 정당 최초로 경기지사 공천을 못하는 지금 경우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설마 그 정도는 아니겠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누군가 나오겠죠. 아니 그러니까 누군가 나오겠지만 네. 사실상 나와도 존재감이 없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제일 공천을 문제인 것 하나마나한 같아요. 결과가 지금 되는 거 아니냐. 네. 아니 저는 지금 방금 얘기 들으면서 조금 깜짝 놀란 게 네. 양양자 최고위원이 지금 조광한 최고위원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물러나라. 거잖아요. 네. 최고위원인데 어떻게 이렇게 개입을 하냐. 그렇죠. 그럼 양양자 최고위원 본인도 지금 최고위원인데 제가 그래서 아까 좀 의아한 거예요. 아니 이거를 예를 들어 정말 의아한 제3자가 얘기를 표정이셨어요. 했으면은 뭐 자기는 최고위원 아니니까 둘 다 그러지 말아라 이런 말이 되는데 아니 양양자 최고위원도 자기가 최고위원인데 그렇지. 또 상대방 최고위원 아무리 지명직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걸 문제 삼는다는 게 과연 자격이 있는가 뭐 이런 아. 생각이 제가 떠올랐고 제가 볼 때는 이제 3파전으로 치르게 되면 뭐 누군가 되겠죠 진짜 이 안에서 뭐 이성배 아나운서가 되든지 김진규, 양양자. 함진규 네. 의원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존재감이 객관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시긴 그렇죠 해요. 많이 좀 네. 떨어진 건 사실이고 그러면 양양자 이성배 둘이 붙어가지고 뭐 누군가가 된다고 해도 네. 감동이 있습니까? 이거는 아니 뭐 감동이 있는 정도 없는 건데 이거는 뭐 추미애 후보랑 맞붙어서 붙어놔도 이건 의미가 없는 선거가 되는 거 아니냐. 경기도가 기본적으로 아까도 경기도민. 말씀드렸지만 네, 경기도민. 민주당이 뭐 50% 정당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네. 정당 지지율 같은 걸 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좀 원사이드한 선거가 될 그 기본 구도가 짜여져 있는데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인물 경쟁력이 그렇게 없게 되면 아니, 더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네, 더 일방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도 이제 국민의힘께 헤매고 있는 이런 상황 참 글쎄요. 근데 더 심각한 건 그거잖아요. 예. 이 상황에서도 심각성을 못 느끼는 지금 당 자체가 서로 막 너무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나가라고 그렇죠. 잘라야 된다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뭐 돌이켜 보면은 경북도지사 경선 과정에서도 김재원 최고위원이 그 자리 지키면서 막 이철우 지사를 공격해요.
본인이 최고위원인 후보인데, 그쵸. 후보인데 최고위원 넣어서 공격하고 네. 있고 막 그런 일도 있었는데 민주당은 그때 다 최고위원직들 사퇴하고 경선들에 그렇죠. 출마를 하셨죠. 그런 사례랑 좀 비교해 보면은 국민의힘이 참 어지럽다, 아찔하다 이런 상황이 들고 대구도 아직 결정이 안 됐죠. 네, 대구도 지금 상황이 많이 심각합니다. 예. 예, 김부겸 민주당 후보는 매일매일 그 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여전히 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출마 의지가 아주 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네. 페이스북에도 어제 대구를 다시 강하게 시민을 더 행복하게 말보다 행동으로 약속보다 결과를 보여드리겠다면서 지역 이곳저곳을 다니는 그런 모습을 사진으로 올렸고요. 그리고 네. 그 아침마다 출근 인사도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네, 예, 근데 반면에 이제 조호영 의원은 상대적으로 그 공개 행보는 적은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듯이 그 더 팩트와 통화를 하면서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랑 한 2번 정도 만나서 그 힘을 합치는데 합의를 했다. 단일화. 네. 그리고 둘이 함께 부당함에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이게 단일화 합의라고 하니까 사실 좀 의아하잖아요. 그러면은 뭐 두 분 다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강행을 해서 단일화 하겠다는 건가?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우리 둘 중에 단일화를 해서 한 명을 정하고 그 한 명과 국민의힘이 그 오는 26일에 대구시장 그 결선 결과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네. 결정되는 그 후보와 최종적으로 또 경선을 하자. 그러니까 뭐 당의 룰과 뭐 그 공간의 어떤 진행 방식과 전혀 상관없는 본인들만의 단일화에 대한 합의다. 그래서 많이 좀 그 의아하고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이거 대구가 지금 난리가 났네요, 진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솔직히 뜨겁네요. 뜨거. 네, 국민의힘 내부가 굉장히 뜨겁고 예. 그러니까 저 방식이 그 원래 국민의힘이 경선룰 얘기했을 때 비판 많이 받았던 네. 그 공명과학 방식이에요. 현직을 하나 딱 앉혀놓고 그러니까 센 사람 하나 앉혀놓고 이 플레이오프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한국 시리즈 해가지고 최종 후보를 뽑는다. 그래서 아니 왜 경선을 이렇게 하지? 막 그때도 그런 비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지금도 보니까 복면가왕식이네요. 저게 지금. 근데 공식 룰이 아니라 또 그러니까 알아서 두 분이서만 다. 정한 그런 복면가왕 룰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구라고 하면은 국민의힘의 지역 기반이고 네. 또 가장 이제 본인들이 자신만만했던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민심과 괴리돼서 이상한 엉뚱한 행동을 했던 이유는 그래도 본인들이 뜨끈뜨끈한 어떤 안방과 같은 이런 TK 지역이 있었다라는 그 배경이 됐던 곳인데 지금 뭐 주호영, 이진숙, 뭐 추경호, 유영아 둘 중에 누가 되더라도 네. 이 3자가 어떻게 지금 뭐 단일화 내지는 아니면 각자 출마 이 그림 자체도 지금 그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 이제 한 40일 가까이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 어떤 리더십이 실종되고 그냥 각자 도생 아까 말씀대로 이제 콩가루가 지역별로 현실화되는 지역별로 근데 대구까지 이렇게 됐다는 것은 뭐 이제 이 당의 존립 기반 근거 자체가 이제는 뭐 완전히 무너졌다 네.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호영, 이진숙 두 사람이 단일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유영아, 추경호 그 후보랑 단일화해서 1대1 구도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인데 이게 참 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돼야 말이죠. 그야 말이죠. 그것도 자기들의 계획이지. 그렇죠. 뭐 국민의힘이 소위 말해서 큰 정당들은 단일화에 잘 응하지 않는 이유가 그냥 버티면 이긴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맞아요. 유권자들의 단일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대 심리가 있는 건데 네. 그 잘 단일화가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도 상당히 좀 의문이 듭니다. 아 제가 아까 깜빡하고 말씀 안 예. 드렸는데 근데 유영아 의원이랑 추경호 의원은 이미 어. 안 하겠다고 말을 한 상황입니다. 아 이거 안 한다고? 네, 그 주호영, 이진숙의 단일화를 해서 재경선하는 거 우리 안 한다. 두 분 다 그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 더더욱 이제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대구 이제 민심이 참 피로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국민의힘. 그렇죠. 뭐 하는 건가? 우리를 뭘로 보고 이렇게 이런 경선을 하는 건가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김부겸 후보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호재가 나오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자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할 걸로 보이는 부산 북갑 지역 여기도 단일화가 될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나온다고 하니까 박민식 전 장관 얘기도 있고 한동훈과 박민식의 단일화. 그러니까 보수 단일화 후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북구갑도 예. 이제 물론 부산 지역이기는 합니다만은 대구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유사하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이제 3파전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무소속 후보를 고립시키거나 주저앉혀서 양당 체제로 선거를 치르는 건데 지금도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그래도 당 대표를 지냈고 뭐 그 정치인에 대한 평가야 뭐 너무나도 극명한 네.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상황에서 한동훈 전 대표도 굽힐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3파전으로 선거가 치러지면서 상당히 좀 팽팽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되면 유권자들이 사실은 원래 유권자 단일화를 통해서 표를 한 곳에 몰아주는 효과가 있는데 지금은 부산도 유권자 단일화가 불가능해지고 있어요. 그쵸. 그럼 결국에는 대구 지역과 마찬가지로 당내에서 벌여야 되는 그런 권력 투쟁, 당내에서 있어야 될 권력 다툼이 이제는 각자 다른 유니폼을 입고 바깥에서 이제 당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부산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도 뭐 집안에서 싸움 같은 거 있을 때 네. 그래도 가족이니까 집 안에서 싸우는 거는 서로 양해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음. 밖에 나가가지고 집안 싸움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거 이제 뭐 동네 창피하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부산 북구 갑도 뭐 국민의힘 입장 또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선거가 네. 예고되어 있고 남은 변수는 이제 민주당의 공천인데 저는 지금 이제 하정우 수석이 인도 지금 베트남 순방에 따라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하정우 수석이 그동안에 이제 워낙 당에서 센 요구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많은 고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민은 뭐 진정성이 있고 국가를 위한 좀 고민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전 하정우 수석을 위해서나 내지는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나 네. 또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전 하정우 수석이 이번 선거에는 안 나오는 게 저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저는 민주당이 그동안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부산 북구에 후보 하나를 구하지 못해서 하정우 수석을 빼오려고 했던 그 지난 시간들이 좀 아깝고 전 지금이라도 좀 지역에서 소구가 가능한 후보를 잘 낸다면은 네. 충분히 해볼 만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하정우 수석 안 나오더라도 전 해볼 만한 선거가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하정우 수석이나 누구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어떤 인물을 찾느냐가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북구 갑이 다들 아시겠지만 네. 전재수의 북구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죠. 전재수 의원 그 개인의 기본 그 개인기로 엄청 탄탄하게 다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대 총선 결과들을 보면은 2020년 총선이랑 2024년 총선 같은 경우는 민주당은 부산 의석이 계속 줄었는데 네. 이제 전 의원만 살아남았고 심지어 2024년에는 표도 더 받았어요. 지역구 그 분구 이슈가 있어서 상황이 더 안 좋아졌는데도 근데 또 2025년 지난해 대선 같은 경우 이재명 대통령이 네. 그 북구에서도 어쨌든 졌거든요. 부산 전체에서도 졌지만 물론 40%를 기록을 하긴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뭐 누가 됐든 간에 그 북구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인물을 데리고 와야 그나마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요. 공천 과정 또 최종적으로 누가 공천이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자 이제 이런 이제 국민의힘의 상황들을 쭉 놓고 보면 결국 장동혁 대표 체제에 대한 반감, 장동혁 대표 또 행동에 대한 뭐 비판 이게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 대표 이제 방미 논란 이건 좀 정리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아까 쿠키뉴스 여론조사에서 보듯이 정리가 안 된 게 일단 정리가 안 된 같고요. 모습이다. 그 좀 더 세부 사정을 말씀드리면은 네. 그 새롭게 또 중앙일보 기사가 하나가 나왔는데 어, 원래 귀국 예정일이 4월 17일이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 본인이 박미단한테 이왕 왔으니까 하루 정도 더 있자 이러면서 일정을 미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민수 최고위원도 뭐 추가로 더 만나자는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까 네. 기다려보자 이러면서 거들었다고 해요. 근데 다른 분들이 이제 뭐 조정훈 의원, 김대식 의원, 김장겸 의원 이런 분들은 그 이미 예정보다 일찍 와서 안 좋은 소리 들었는데 더 길게 있어봤자 욕만 더 먹는다라고 반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이 이제 변경이 됐고 예. 그리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기사 맞습니다. 예. 뭐 그 예쁘고. 많은 화제를 낳았던 이 장동혁 김민수의 브로맨스 사진 있잖아요. 그 네. 워싱턴 D.C. 앞에서 아주 이사다. 해맑게 예. 웃은 그 사진에 관한 그 유출이 누가 책임이 있냐 이런 공방까지도 벌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 콩가루 맞네. 그 사실 저는 근데 제일 의아한 게 예. 정작 장 대표가 왜 미국에 갔는지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이제 지방선거를 위해서 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 방미가 효과가 있었는지가 지금 전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계속 논란만 좀 증폭되고 그 어제 신 변호사님도 그 출연하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네. 그 서정욱 변호사님 워낙 보수 쪽에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분도 이번 방미 논란을 두고 네. 뼈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님도 막 화들짝 깜짝 놀라시고 놀랐어요. 예. 허 변호사님 입에서 네.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래서 정말 여론이 진보 보수 뭐 할 것 없이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통합이 됐는데요. 장동혁 대표 방미에 대해서. 역통합. 역통합. 네, 역통합.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이런 역통합의 에너지도 긍정적으로
이제 승화를 시켜서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써야 되는 것 같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 왜 갔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 없다고 봐요. 뭐 설명이 안 되는 거를 굳이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름 비합리적인 인물을 합리적인 렌즈로 조명을 해주는 효과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 예. 저게 지금 저 웃는 모습이 너무 괴기스럽잖아요. 왜냐하면 왜 괴기스럽냐? 보통 우리가 미소를 지을 때 보면 기분이 다 좋죠. 누가 웃든지 다 보면 기분 좋은 건데 왜 저 장면은 제가 괴기스럽다고 하냐면 당 대표잖아요. 그 지방선거가 50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당이 지금 콩가루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 있어가지고 당의 공동 운명을 같이 감수해야 되는 당의 많은 구성원들은 가슴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례식의 상주가 막 갑자기 슬픈 날인데 막 테크노 댄스 추고 막 노래 부르고 하면 그 약간 좀 괴기스럽다고 우리가 보지 않겠습니까? 지금 딱 그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다른 상황과 다른 배경과 다른 컨텍스트 안에서 미국 가가지고 저런 사진 찍을 수 있죠. 근데 지금은 당이 엉망진창이고 콩가루고 당의 구성원들은 지금 다 집에 불이 난 심정으로 다 가산 다 지금 탕진한 상황인데 거기서 저렇게 그 불을 낸 방화범, 그 불을 낸 가장 주된 귀책사유가 있는 저 두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저러고 있고 아무 성과도 없고 돌아와서도 뭐 비공개니까 못 밝힌다라는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거 정말 좀 해괴한 지금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전 장동혁 대표가 그럼 왜 미국을 갔느냐, 결국에는 국내에 있어도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방 안에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최근에 유튜브도 개설했고, 장동혁 대표 어디가 장 대표 어디가 그것도 하나 개설했고, 뭔가 이런 외교 안보 이슈를 정쟁화시켜서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쓰기에는 저 관계 좀 설명이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아마 갔을 거다. 매우 저거는 좀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게 다 비공개 일정이고 뭐 사진도 보니까 뒷모습만 나오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디 뭐 댓글을 보니까 이거 서프라이즈 재연 배우 아니냐. 뒷모습. 아 근데 그런 얘기가 실제로도 있고, 서프라이즈. 왜냐면 밝히지 않으니까요. 밝힐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는 거죠. 오죽하면은 그런 댓글까지 달리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국무부 그 안에 출입을 하면요, 그 출입을 해본 분한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휴대폰이나 사진기기는 다 반납을 하고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국무부 안에서 찍었다라고 한다면 저건 사진 찍을 수가 없는 내용인 겁니다. 왜냐면 사진기를 다 맡기고 들어가기 때문에 보안상이. 그러니까 저거는 만약에 저 가설을 현실로 인정하려면 저거 외부에서 만나야지 저 가능한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것도 한번 물어봐야 돼요. 어디서 만났는지도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궁금하다. 안 그러면 서프라이즈 재연 배우가 되는 거죠. 아니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비판과 또 뭐 억측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번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 초상화 아래에서 또 사진 찍은 것도 이슈가 되던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못 만나고 벤스 부통령 못 만나고 이런 상황에서 국무부 인사 만났는데 이제 뒷모습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이름도 못 밝히고 등장, 초상화 등장한 사진, 이것도 이제 민심에 불을 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괴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미국에 갔는데 제1야당의 대표가 급으로 따져도 원래 의전이라는 게 외교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가가지고 물론 뭐 벤스 부통령 만나고 오면 성과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못 만났고 사진 아래에서 사진을 찍고 왔다?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의 자존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국격에 아주 큰 상처를 내고 온, 아주 이건 전형적인 좀 자기 이익을 위한 국익을 팔아먹은 행동 아니냐,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거 지금 뭐 퍼스트 클래스 타고 갔다고 뭐 그러는 것 같던데, 이거 일정이 바뀌면서 그러면 이제 물어줘야 될 돈도 있고 할 텐데, 이런 돈들 다 이제 어디서 나오게 된 것이냐, 이 돈 출처가 뭐 당비냐, 만약 어떻게 나온 거냐, 어디도 국회 돈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의심, 여러 가지 지적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성과가 없는 방미라는 그게 근본적인 문제다 보니까 그냥 정말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할 수 없어서 다 그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사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공적인 책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 자기 돈으로 간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정당 대표로서 간 거니까. 그렇죠. 국민의힘 대표로 간 거고 하다 보면 보통 우리가 이런 정치인들에 대해서 성과가 없이 외국에 가는 거를 우리가 이제 외유성 출장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놀러 간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앞에서 그렇죠. 세금을 써가면서 미국 가서 8박 10일 동안 놀다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재밌는 그림을 만드셔가지고 늑구랑 장동혁 대표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냐, 막 이런 것까지도 지금 이야기를 할 정도로 둘 다 또 공교롭게도 또 대전 쪽에서 베이스를 두고
대전 충남 대전 출신이고 네. 또 거기다가 또 늑구도 8박 9일인가요? 뭐 그 기간도의 열을 장동혁의 열을 이런 그런, 제목을 봤어요. 진짜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런 식의 뭔가 본인 스스로의 값어치를 떨어뜨리는 행동을 장동혁 대표 스스로 초래한 것이죠. 본인이 설명을 하지 않으니까 그쵸. 지금 이제 늑구와도 비교가 비교되고. 되는 수준까지 간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비교가 뭐냐면 이건 정말 좀 뼈아픈 비교인데 네. 송영길 전 대표님은 개인 돈으로 그것도 이코노미 타고 가서 불편하게 이렇게 쪼그려서 앉아서 가셔가지고 자기 돈을 써가면서 가서 만난 분들은 어마어마한 분들도 많이 만나고 오셨어요. 그것도 다 5박 공개가 6일 됐어요. 동안에 네. 다 공개했고 사진 다 같이 찍었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봐도 같은 시기인데 여당의 한 정치인 물론 대표를 지낸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분의 성과와 제1야당 대표가 나라 돈을 써가면서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갔는데 늑구랑 비교되는 이런 상황 자체가 이거는 뭐 장동혁 심각하죠. 대표 이건 심각한 거죠 지금. 저 사진 다 공개됐잖아요. 저 네. 털시 게버드 국장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뒷모습 사진 이거와 너무 이제 비교가 되는 그 장면이 누군지도 모르는 뒷모습. 자, 장동혁 진짜 대표가 궁금해요. 차관보가 많대요. 한 20명 넘는다. 아 차관 뭐 이렇게 누구의? 많대요. 차관보의 숫자가 많다고 합니다. 누군지 차관보가. 궁금하다. 이름 없는 차관보. 참 이러다 안타깝네요. 보니까 계속해서 그야말로 비난의 대상, 뭐 비판의 대상,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런 상황까지 왔고 아까 뭐 역통화 말씀하셨지만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장동혁 대표의 이 방미 이 일정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상황입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와서는 또 지방선거 일정에서 소화하는 것 같습니다. 노동계를 만나가지고 노동계 표심 잡기에 나섰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던데 어떤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겁니까? 근데 그 장동혁 대표가 한국노총 그걸 만나서 서울 지역 본부를 만나 일정을 가지고 사진 했습니다. 찍었고. 예. 그리고 뭐 공천과 관련된 그런 다시 손을 잡고 함께 걷겠다. 그러니까 지방선거 때 도와달라. 뭐 네. 그런 건데 사실 그 국민의힘의 기본 보여온 노동에 대한 어떤 경시하는 태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그 민감한 노동계 현안과 관련해서도 보수적이고 아주 그 닫혀 있는 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네. 노동계에서는 계속 뭐 쓴소리를 담아서 이렇게 정치적인 관심을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제 일정을 이제 소화하고 오늘도 강원도에 일정을 소화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40여일 남겨놓고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장동. 아니 뛰어야죠. 오늘은 공개 일정인가요? 저는 항상 비공개가 익숙해가지고 오늘 김진태 지사랑 만난다고 공개로 들었습니다. 예. 뒷모습만 찍는 건 아니고. 네, 김진태 지사니까 공개로 찍지 않을까요? 아니 왜냐면 좀 비공개를 너무 많이 비공개 민생행보 장 대표 어디가 미국도 비공개 막 이러다 보니까 강원도도 비공개로 갔다 올 수 있잖아요 일관되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근데 그런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워낙 지금 당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김진태 지사가 이제 장동혁 대표 만났을 때 과연 면전에서 쓴소리를 할지 안 할지 그 지난번에 인천에서 한번 최고위 할 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상현 의원이. 네, 근데 그 지금 강원도도 네. 전혀 사정이 좋지가 않거든요. 이 모습 앞모습이 찍혔 네. 앞모습이 찍혔 네. 네. 저게 참 좋지 않을 텐데 표심에는 상당히 중도표 많이 날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다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들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옆에 김진태 지사 맞죠? 삭발을 그때 해서. 얼굴이 제가 그러니까요. 삭발한 어색해서. 머리가 많이 잘하셨네요. 그래도 이양수 의원. 예. 이철규 의원도 보이네요. 양양자 최고위원도 강원도 경기도를 지금 놔두고 강원도 그러게요. 최고위 최고위원. 네, 함께한 것 같아요. 박준태 비서실장. 네. 이게 안 좋은 행보거든요. 공약 발표. 네, 왜 왜냐면 그렇습니까? 저기 아까 지금 노동계를 만났잖아요. 네. 노동계를 만난다는 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표를 확장해 보겠다는 건데 그렇죠. 장동혁 대표가 확장이 안 되는 분이잖아요. 근데 안 되는 분이 오히려 공개적인 행보를 하면서 확장 행보를 한다? 네. 오히려 역풍 불죠. 역풍 부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김진태 지사는 아마 지금 가슴이 타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뭐 김진태 지사야 뭐 장동혁 대표랑 뿌리가 좀 비슷하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본선 후보기 때문에 국민들의 50%, 51%를 얻어야 당선이 되는 그쵸. 그 후보의 표라도 입장에서는 더 얻어야 되는데 지금 장동혁 중도, 대표가 그치. 강원도에 와서 저렇게 옆에 있는 모습 자체가 선거만 놓고 보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장동혁 대표는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진심으로 비공개 행보를 하시는 게 진짜 당에 도움이 돼요. 비공개로. 그래야 얼굴이 안 보여야 당 지지율도 올라가고 중도표가
그나마 유지가 되는 겁니다. 후보의 짐이라고 지금 평가를 후보의 듣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이신 거네요. 이게 박 기자님 얘기가 아니에요. 윤상현 의원 얘기예요. 오세훈 윤상현 시장도 의원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민의 짐. 네. 네, 국민의 짐. 아,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지금. 그렇네요. 자, 훌랄라님이 강원도 사는 사람이 엄청 짜증납니다 이런 의견을 주고 계신데 화나시죠. 6월님은 장동영 잘하고 있어서 비난 안 합니다. 계속 당대표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또 바람도 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민주당 분들이 뭐 반농담으로 그런 말씀도 하시긴 하는 게 장동혁 대표 쫓아내면 안 된다. 우리 최고의 선거 운동원이다. 우리 선거대책본부장 왜 쫓아내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정당에서 사실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게 이게 치욕적인 치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한데 본인이 제일 모르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돌아오시면 한번 또 오찬 회동을 해가지고 장동영 대표 좀 살려주셔야 되나요? 네. 근데 오찬도 비공개로 해야 됩니다. 절대 사진은 뒷모습만 허용하는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도 그럼 뒷모습만 나가게. 아니 근데 이게 정말 한국 정치가 더 좋아지기가 어려운 게,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책임이 더 커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지할 데가 국민의힘이 없어요 이제. 아니 국민의힘이 정상적인 정당 행태가 아니다 그쵸. 보니까 아예 무너져 구세에서도, 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빨리 이거는 종말이 되는 게 저는 국가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가장 최악의 결과는 뭐냐면은 국민의힘이 없어지지는 않는데 악영향은 주면서 민주당과 계속 가는 이 양당으로. 이거는 저는 최악의 경우라고 봐요. 왜냐하면 나라가 바뀌질 않거든요. 그쵸. 민주당 입장에서도 맨날 이런 얘기만 할 거예요. 장나땡, 장동혁이 나오면 땡큐. 땡큐. 국민들은 전혀 노땡큐거든요. 맞아요. 국민들은 정치가 더 발전되고 혁신되고 나아가기를 바라는데 장나땡 하면서 그냥 계속 이익만 민주당도 받고 나라는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이런 아주 교착 상황, 그 동맥경화 상황이 그렇죠. 되면 가장 최악의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조금 더 큰 책임을 가지고 정말 국민의힘 저런 공당의 역할을 할 수 없다면은 확실하게 이번에 전 정리하는 것이 전 국민을 위해선 가장 바람직한 길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이 이제 심판 선거로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셈인데요. 우리 건희업다님이 우리가 장동혁이다. 파란불꽃님도 절대사수 장동혁 절대사수.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이제 정치인들은 이제 그런 상황에 너무 기대는 것은 반사이익에 기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정치 발전에서는 그럴 굉장히 수 안 있겠네요. 좋죠. 그러니까 안 좋죠. 어떻게 보면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장동혁 대표 또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고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 시청자분들은 장동혁 대표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끄러운 일이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자, 그리고 아리아나님께서 민주당에서는 강원도지사 누가 나가지 물어보셨는데, 네, 우상호 전 의원,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정무수석. 후보로 일찌감치 단수 공천을 맞아요. 받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계시겠네요. 우상호 후보 입장에 장동혁 대표 온다고. 지금 뭐 김부겸 후보도 그렇고 우상호 후보도 그렇고 나름 지금 구도는 지금 굉장히 좋게 네, 잡히고 맞아요. 있는데, 근데 워낙 이제 선거라는 게 국민들의 마음을 수가 얻는 있죠. 일이고 끝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정말 우리가 100m 달리기 할 때 120m를 뛰는 심정으로 아마 그렇게 맞아요. 뛰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태 표정이 어둡네요, 김진태 후보가 표정이. 보고 있는데요. 자, 국민의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쭉 이어나가게 됐고 민주당 상황도 좀 짚어보죠. 추미애, 네. 박찬대, 정원호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들 어제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왔습니까? 네, 요즘에 그 부지런히 민주당 후보들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네. 어제는 수도권 이 세 후보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수도권 원팀을 결의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정원호 후보, 그리고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 이렇게 세 분이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도 꾸준히 수도권 원팀을 뭐 강조를 하시고 그 수도권 행정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나중에 공동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 공통 공약도 이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현장에서도 새 후보가 연대해서 민생을 꽃피우고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실현하는 그런 결의를 다지기 위해서 참배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날씨도 좋았고 저도 이 현장을 봤는데 부울경 후보들도 이곳에서 함께 네, 했고, 맞아요. 또 수도권 이 새 후보도 함께했고 함께 원팀을 이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울경과 수도권 원팀 모습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뭐 수도권은 이제 서울과 경기, 인천이 뭐 교통 체계만 예를 들어도 상당히 상호 협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높은 맞아요. 지역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저 세 분의 이제 앞으로 뭐 광역단체장이 되실 분들이니까 저는 미리미리 그 공약 단계에서도 서로 협의를 하는 게 매우 좋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뿌리로 해서 이제 노무현 정신을 강조하는 네. 것이 이제 선거 때 또 많이 나오는 모습인데, 저는
저는 딱 두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선거 때만 노무현 대통령 찾지 말고 저는 평소에도 정말 노무현 정신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네. 구체화될 수 있도록 저는 조금 더 민주당도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저 세 분의 단체장 후보도 사실 정원호 후보, 박찬대 후보 그리고 네. 추미애 후보 이렇게 있는 건데 세 분이 행정을 하면 서로 협력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들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협력의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에요. 그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고 하면 실용과 국익과 통합의 관점이거든요. 그리고 네. 책임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어떤 실용의 기준과 가치 속에서 전 세 분이 어떤 공통의 분모들을 좀 찾아나가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보니까 정원호 후보는 김경수 후보를 또 만났더라고요. 경남 예, 후보. 맞습니다. 이 묘역 참배 후에는 예. 이제 창원으로 이동을 해서 김경수 후보를 만났는데요. 두 후보는 서울의 혁신과 문화, 금융을 네. 경남의 첨단 제조, 미래산업 등과 연결해서 대한민국 AI 대전환을 선도하겠다는 내용으로 서울 경남 상생협력 공동선언, 일명 창원선언에 서명을 했습니다. 창원선언. 이 창원선언이 네. 그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주력하고 있는 국가적 의제 중에 하나가 5극 3특 균형 성장이잖아요. 맞아요. 그 전략을 광역 단위에서 그 광역 단위 중심으로 구체화하는 첫 번째 협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김경수 후보는 이날 만나서 이제 그 서울 성수동이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 성수동처럼 마산의 창동 같은 곳들도 그 좀 더 혁신 있고 그런 명소로 거듭나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경남형 성수 그 트렌디한 그 거리를 또 경남에 만들겠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는데 자, 그 경남지사 이제 선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선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정원호 후보도 함께 손을 잡으면서 지원하는 모습을 또 느낄 수 있고 부울경의 판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이제 저는 저 모습 굉장히 좋게 본 게 사실은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지방주도 이재명 성장. 정부의 국정 철학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 서울시장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시장은 트렌드 자체가 뭐 더 많은 뭐 인프라를 놓겠다. 네. 뭐 서울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이도록 만들겠다. 음흠. 이건 이제 시대의 착오적인 그쵸. 개념이고 이제는 서울의 삶의 질을 이야기를 해야 되고 교통 문제 어떻게 해결하느냐. 네. 인구 분산을 지방주도 성장으로 지방을 발전시킬 때 그럼 서울은 어떤 것부터 더 내려놓겠느냐를 지금은 말해야 되는 위치에 전 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전 정원호 후보가 저렇게 경남까지 찾아가서 또 김경수 지사와 협력하고 또 다른 지자체 네. 뭐 호남이든 충청이든 이렇게 만나는 거 저는 매우 좋은 흐름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네. 저 부울경 지역은 사실 특히 경남지사는 이 선거 끝까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제 박완수 지사를 또 상대를 해야 되는 면도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게 이제 부산 쪽의 선거 흐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도 경기도의 표심과 연동이 되듯이 경남도 경남만의 민심이 아니라 부산 민심과 이게 상호작용이 네, 이뤄지고 특히나 울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울산에 있는 김상욱 후보 좀 외로워 보이지 않도록 저는 당에서도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 선거가 이제 경남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또 김경수 후보도 효과를 누리는 거니까 맞아요.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는 아까 제가 부산 북구갑 이야기하다가 조금 놓쳤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는 전재수 후보가 하정우 수석을 상당히 좀 러브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거는 좀 전략적으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정우 수석이 내려오면 그 모든 선거의 프레임은 부산 북구로 다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한동훈과 사실 뭐 하정우의 대결이 오히려 하정우 대결로 안 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결로 언론은 쓰겠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한동훈과 이재명 뭐 이런 이재명 한동훈 대통령의 이런 남자 뭐 대결로 이런 네, 프레임이 쓰는 다 거기 잡히니까. 때문에 전 그렇게 갔을 때는 오히려 대통령에 대한 부담만 커지고 또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네. 모든 지역의 이슈와 이런 뭐 부울경 통합과 여러 가지 좋은 공약들이 다 그냥 북구갑의 블랙홀로 다 빨려 들어가는 이런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전재수 후보도 하정우 수석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건 제가 알겠지만 전체적인 판을 본다면은 조금은 박형준 시장과의 어떤 정책 대결과 네. 부산 미래 비전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선거판 특히나 경남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기실에 전재수 후보가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와 계세요. 한번 좀 말씀 좀 드리고 가야겠네요. 아 근데 그게 전략적으로 전 좋다고 생각해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전재수 후보가 예. 하정우 수석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러브콜들을 보내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좀 빠르게 좀 정리가 되는 게 좋겠다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부울경 핫한 지역이고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방선거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아니겠습니까? 어제 보니까
그저께죠. 리얼미터 네. 조사 최고치를 기록했더라고요. 네, 리얼미터 정례 조사에서 네.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65.5%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예. 전주 대비는 3.6%포인트 상승인데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이번 조사 같은 경우에서도 보면은 전국 성별 연령대에서 좀 고르게 상승했는데 특히나 중도층과 20대에서 좀 상승폭이 컸어요. 네. 그리고 그 계속적인 추세가 결국엔 추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추세가 지금 그 화면에 나오듯이 우상향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수치 자체도 굉장히 높게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리얼미터만이 아니라 그 제가 뭐 다른 조사들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대부분의 조사에서 60%를 넘기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좀 여권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을 저희가 지금 매주 이제 보고 있고 한데 이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여당 후보들 입장에서는 천군만마 같은 그런 느낌. 예.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 탈동혁 바람이 불고 있지만 지금 여당 후보는 이재명 바람이 불고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재명 현상으로 우리는 봐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만들어낸 성과에 대한 네. 국민적인 어떤 견고한 지지세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는 수단이 한 5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외교, 두 번째가 경제, 네. 세 번째가 인사, 그 네 번째가 소통, 다섯 번째가 위기 관리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외교와 경제에 있어서는 이제 만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더 이상 이건 누가 해도 이보다는 더 잘할 수 없다라는 국민적 평가가 형성이 됐고, 네. 소통도 뭐 이재명 대통령 따라갈 분이 없잖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3가지는 완성이 됐는데 마지막 이제 한 2가지가 위기 관리하고 인사 부분이에요. 근데 지금 위기 관리에서 이번에 이란발 이 네. 여러 가지 중동 정세 너무나도 큰 위기의 파도가 대한민국을 덮친 건데 네. 여기서 정말 너무나도 완벽에 가깝게 지금 위기 관리를 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전 저 지지율 상승 효과를 견인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인사가 지금 많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사까지도 조금 더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인사가 더 나와준다고 한다면은 네. 이제는 이 5가지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릴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대통령께서 이제 장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저 지지율이 지금 65%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네. 전 저게 아직도 밑바닥이 아닌, 그러니까 천장이 아닌 것 같아요. 천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간다고 봐요. 그리고 갤럽 기준으로는 뭐 60, 66, 67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도 저는 천장으로 치면은 한 75%?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대통령을 우리가 사실은 뭐 문재인 정부 때 뭐 북미 정상회담 있고 했을 때 바람이 불어가지고 네. 7, 80%된 적이 있었지만 네. 그 대통령이 성과로 만들어낸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본인의 성과로서 쌓아가는 아주 단단한 지지층을 누적적으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지지율은 과거의 지지율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5가지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통해서 네. 저는 뭐 한 75%, 뭐 더 나아가서 아. 80%까지도 전 충분히 해볼 만한 저는 그런 역량을 가지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조금 전에 경제 이제 코너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코스피 지수처럼 들리네요. 6,500 넘어서 천장이 더 있다. 8,000까지. 네, 지금이 바닥인 거예요. 더 올라가는 거예요 네. 지금. 근데 전문가분들도 그런 비슷한 예. 말씀 하신 게 사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도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좀 좋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남북관계 개선 상황도 있었고 그랬죠. 뭐 평창 동계올림픽도 있었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이벤트적인 요소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그 세부 이유들을 보면은 경제나 민생을 꼽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와 비교했을 때도 좀 더 이 지지세가 견고하다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하나 차이점 뭐냐면 문재인 네. 대통령은 이제 초기에 지지율이 높았다가 이제 관리를 못하면서 쭉 떨어져서 정권을 내준 이 상황까지 온 거고요. 뭐 부동산 문제, 뭐 여러 가지 그렇죠. 실정들이 나왔던 거고 검찰개혁 실패 문제라든지.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차이가 가장 큰 게 뭐냐면요, 국민 통합 쪽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진영의 대통령으로 머물렀던 것이고 그게 한계인 것이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진영의 대통령이 되기를 스스로 거부하고 모두의 대통령을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재명 실천. 대통령은 그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는 네. 모두의 대통령을 현실화하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그것이 지지율로도 국민들이 알아주고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 이 두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대통령들과는 너무나도 큰 본질적인 차이를 갖고 있다. 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이죠. 더 기대가 된다. 자, 어디까지 이제 가게 될까? 자, 지금 아직 천장은 아니다.
라고 코스피가 저랑 내기하시죠. 계속 떠올라요. 저는 75에서 80%까지도 갈 수 있다고 80. 봅니다. 이게 정말 꿈의 숫자잖아요. 엄청난 숫자인데요. 아니, 그것도 대통령의 성과로 만든 거는 이런 대통령은 본 적이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집권 여당이 조금 더 호흡을 더 뭔가를, 맞춰주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고 네. 이런 성과들이 쌓이면요. 아니 못 갈 것도 없죠. 국민들이 더 지지하겠다는데 왜 못 하겠습니까? 그 대통령께서 역량이 되시니까 네. 전 충분히 가능한 목표치고 전 그 길을 향해서 좀 달려가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80% 지지율까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박소희 기자와 신인기 변호사 함께 말씀 나눠봤는데 박 기자 어떠셨어요? 두 분이 너무 말씀이 잘 하셔서 저는 예? 그냥 열심히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박 기자 다음에 또 우리가 뵙기를 또 약속 기대해보고 오늘은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소희 오마이뉴스 기자와 신인기 변호사와 함께 지방선거 각 지역 상황들 분석해봤습니다.